그는 한일합방 이후 날마다 도박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의 집은 완전히 도박장이 되어 도박꾼들이 드나들면서 요즘으로 치면 억대 도박판을 매일 벌였다고 한다. 도박꾼 매국노 향운 이지용 편입니다. 1870년에 태어나서 1928년 6월 28일까지 58세를 살았다. 이지용은 세종대왕의 5째 아들인 광평대군의 17대 손이자 이희야의 아들로 전북 완산에서 태어났다. 흥선대원군의 형인 흥인군의 아들 이재능이 24살에 요절하자 이지용은 그의 양자로 들어갔다. 이리하여 이지용은 고종의 오촌 조카뻘이 된다. 본래 이름은 이용구였으나 이재흥의 양자가 되면서 이은용으로 바꿨고 1900년 고종이 아들 영친왕 이름을 이은으로 짓자 피휘를 위해 이지용으로 재개명하였다. 17세인 1887년 정시문과의 병가로 급제하여 규장각 대교가 되었고 이름에 시황원 설서에 임명되었다. 그의 양아버지 이재흥이 고종의 사촌이자 최측근으로 23살에 예조판서에 오른 권력의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지용 역시 관직에 오른 뒤 승승장구하였다. 20세인 1890년 위조정랑, 시황원 겸필선, 형조 참의를 거쳤고 이후 안주 목사, 안악 군수 등을 지냈다. 25세인 1895년 신사유람단 일행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이후 황해도 관찰사, 경상도 관찰사, 국내부 협판 등을 지냈다. 그는 벼슬살이를 하는 동안 뇌물을 받고 군수직 15개를 팔아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31세인 1901년 국내부 대신 서리로 일본국 특명정권대사를 겸임했다. 33세인 1903년 일본국 특명정권공사로 있으면서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추진하는 한일 밀학에 동조해서 일본과 밀학을 맺는 데 앞장서기 시작하였다. 34세인 1904년 이지용은 외부 대신으로 대한제국을 일제의 보호국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일제가 대한제국 황궁을 점령할 때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로부터 만엔을 받고 일본군 사령관에 서울 주둔을 허락하고 강제로 체결한 한일의정서에 조인함으로써 일제로부터 훈 1등 우길 대수장을 받았다. 이 조약은 조선을 일본의 대륙 침략을 위한 군사기지로 내준 조약으로 일본군 5만여 명이 서울 각지에 진주함으로써 을사조약으로 가는 교두보가 되었다. 이에 온 국민의 비난이 이지용에게 쏟아져 그의 집에 폭탄을 던지기까지 하여 일본 수사 10여 명이 항상 이지용에게부터 그의 신변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35세인 1905년 내부 대신으로 을사조약의 찬성 조인에 서명함으로써 을사오적의 하나가 되었다. 이지용은 을사조약에 서명하고 나서 나는 오늘 병자호란 때에 천명길이 되고자 한다. 국가의 일을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며 말했다고 한다. 이에 격앙된 군중들은 침을 뱉으며 이지용의 집에 방화를 하였다. 그러나 이지용은 일제로부터 다시 최고군장인 우길 동화 대수장을 받았고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관인 중추원의 의장이 되었다. 37세인 1907년 오기호, 나인영 등 을사오적 암살단이 이지용을 죽이러 갔지만 이전 근중현 암살 미수 사건이 보고되어 병경 60여 명이 달려와 이지용을 호위하고 있어 그를 죽이지 못하였다. 38세인 1908년 사립보건학교 교장, 대한여자흥학회 고문, 대한실업협회 총재, 농산방해 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40세인 1910년 일진회의 합방성명서에 찬성해 조직한 국민동지 찬성회 고문을 지냈고 일본인과 수산합자회사를 설립했다. 또한 함경북도 해령 성진간 철도부설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그해 8월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일본 정부로부터 훈 1등 백작 자기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면서 막대한 하사금을 받았다. 그는 한일합방 이후 날마다 도박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의 집은 완전히 도박장이 되어 도박꾼들이 드나들면서 요즘으로 치면 억대 도박판을 매일 벌였다고 한다. 42세인 1912년 일본 천황으로부터 받은 은사공채 10만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후 도박죄로 검거되어 태형 100대를 선고받고 기종 여우가 정지되면서 중추원 고문에서 해임되었다. 45세인 1915년 조선총독부에서 식민지배 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시정 5주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에 경선협찬의 특별회원으로 기부했고 특사로 감명되면서 백작자기를 회복했다. 11월 다이쇼 천황 즉위기념식에 처 홍씨와 귀족 대표로 참석해서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49세인 1919년 고종이 승하하자 빈전주감 제거를 맡았다. 54세인 1924년 무당단체인 신리종기의 대교장으로 추대되었다. 55세인 1925년 조선기족회 이사로 연임되어 사망할 때까지 재임했고 다시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어 사망할 때까지 매년 3,000원의 수당을 받았다. 56세인 1926년 순종이 승하하자 빈전주감 제거와 고문에 임명되었다. 57세인 1927년 7.1단체 동민회 고문으로 활동했다. 1928년 6월 28일 병으로 사망하였다.
당년 58세였다. 슬하에 이남 일녀를 두었다. 이주용은 사망하기 직전에 일본에게 쏘았다며 아들에게 내가 보기엔 미국이 득세할 듯하니 넌 앞으로 친미파가 되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고 한다. 그의 백작자기는 양손자 이영주가 습작하였다. 이지용의 배우자 이옥경은 본래는 홍신이나 일제의 풍습에 따라 남편의 성을 따랐는데 일본 애국부인회가 조선의 상류사회 부인들을 규합하여 조직한 친일 여성단체인 한일부인회의 부회장이 되어 그녀 역시 적극적인 친일 활동을 하였다. 그녀는 상당한 미인으로 일본의 여러 고위 관료들과 바람을 피우기도 하였다. 이지용의 아들 이세충이 일본에 가서 학교에 입학하려 하자 유학생들이 역적의 아들과 함께 배울 수 없다며 내쫓아 입학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이지용이 직접 일본에 가서 수백 원을 기부하며 유학생들을 보조하려 하자 이들은 역적의 재물을 쓰지 않는다며 거부하였다고 한다. 이지용은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 인명사전 수록 예전자 명단에 모두 선정되었고 2007년 대한민국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 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에도 들어있다. 2007년 11월 22일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지용의 재산에 대해 국가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지용은 을사늑약 이듬해 경상도 진주에 가서 기생 산홍에게 마음을 빼앗겨 천금을 내놓고 첩이 되어달라고 애원하였다고 한다. 산홍은 세상 사람들이 대감을 오적의 우두머리라 하는데 첩은 비록 천한 기생이라고는 하나 자유로이 살아가는 사람이니 무슨 까닭으로 역적의 첩이 되겠는가 라고 거절하였다. 이주용은 크게 화를 내며 산홍에게 몽둥이질을 했다고 전해진다. 2년 뒤 산홍을 잊지 못한 이주용은 지인의 생일잔치 등에서 산홍에게 보석과 반지, 거금을 주겠다며 첩이 되달라고 끈질기게 협박했다. 그러나 산홍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결을 하였다. 경남 진주의 진주성에 가면 농계의 공덕을 기리는 의기사에 의기사 가뭄이란 제목으로 산홍이 쓴 시가 걸려있고 의기사 아래 남강 절벽 바위에는 산홍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지용은 왕족으로 태어나 고종의 오촌 조카로 관직에 있으면서 승승장구하였다. 을사조약 당시 35세로 내부 대신으로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조약에 찬성하여 을사오적으로 당대는 물론 지금까지 지탄받고 있다. 그는 한일합방 이후 그에게 도박판을 벌여 일제로부터 받은 은사금을 대부분 탕진하고 도박죄로 근거돼 자기를 박탈당했으나 끊임없이 친일 행각을 하여 자기를 회복하고 일제로부터 3차례나 훈장을 받았다. 이주용은 당시 백성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으며 암살 위험이 여러 번 있었으나 결국 살아남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지금까지 이지용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